열전달 사회사절 2차원 정상 열전도 지배방정식의 무차원화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어드밴스드 붙어 있는 것은 약간 고급 과정이니까 잘 판단해서 나는 필요 없다. 학교 과정만 충실하게 따라가겠다는 사람은 볼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은 공학, 우리 기계공학뿐 아니라 공학 전반에 걸쳐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지배방정식 무차원화 부분은 사실은 유체역학 2니까 또 안 들은 사람이 많을 겁니다. 유체역학 2의 4장 전체에 걸쳐서 한 챕터. 그 다음에 5회 7절, 5회 8절, 이 부분 지배방정식이 또 나오죠. 무차원수, 지배방정식의 무차원화 방법 등이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유체역학 2를 본 사람은 이해하기가 쉽겠죠. 사회사절을 이해하기가 아주 쉬울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는 공학을 하다 보면은 우리 열전달 문제에서는 물론 지금 전부 지배방정식이 아는 경우에 대해서를 풉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공학 문제, 어떤 새로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는 전부 아는 문제라고 지배방정식을 전부 아는 경우는 아닐 수가 있죠. 물론 이 문제에서는 지배방정식을 압니다. 지금 뭐를 알고 있냐면 2차원 온도 분포, 예를 들어 가지고 벽면의 온도 TW는 벽면의 온도입니다. 벽면의 온도를 다 TW로 유지하고 윗면의 온도를 다르게 할 때 앞에서 했죠. 0도, 0도, 0도 뭐 이렇게 했을 때 이 온도 분포를 구하는다.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열 전달률. 실제로는 열이 이렇게 전달되겠죠. 이렇게 전달되는 거 다 해도 되지만 이 부분 편의상 이 부분을 통해서 열이 전달되는 것만 고려해 보겠습니다. 즉 편의상 오른쪽 면에서의 연료소 Q.R과 폭이 1일 때 이쪽 폭이 또 W 이쪽 폭도 하면 또 변수가 하나 더 증가하니까 이걸 줄이기 위해서 그냥 요 단위 길이당 이쪽은 1로 하겠습니다. A 열 전달률 Q.R인데 그 1이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Q.R로 나타내겠습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와 같은 아주 2차원이라는 얘기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1m당 이쪽으로 열 전달되는 요 면에서 열 전달되는 것을 온도 분포랑 물론 이 온도 분포랑 Q.R을 구해보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지배방정식을 알지만 모른다고 생각해서 한번 풀려면 어떻게 되겠는가라는 거죠. 자, 지배방식을 모른다고 합시다. 우리가 이거 지배방식 만들 실력이 안 된다. 또는 그런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온도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파라미터는 뭐가 되겠습니까? 연료소 Q.R과 Q.R1은 무엇의 함수로 나타낼 수 있겠는가 이거죠. 다시 말하면 온도는 뭐의 함수겠는가? 이거는 쉽죠. XY 독립변수 XY의 함수입니다. 위치에서 따라 달라지겠죠. XY. 자, 그런데 여기는 약간 세미콜론 제가 합니다. 파라미터의 영향을 받습니다. 뭐에 영향을 받겠습니까?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이게 100도고 이게 20도일 때 온도 분포랑 이것이 200도고 이것이 50도다. 온도 분포 다르겠죠. 영향을 받겠죠. 즉 무슨 말인가 하면 TT의 영향을 받을 것이고 TW의 영향을 받을 겁니다. 온도 분포는. 자, 온도 분포에 영향을 주는 파라미터는 T탑, T벽면. 또 그 다음에 이 재질에 K 영향을 줄까 안 줄까 좀 애매합니다만 K도 영향을 아마 줄 가능성이 크겠죠. 일단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모양 H가 L이 1m냐 L이 2m냐 L이 3m냐 H가 1m냐 2m 3m 즉 LH에 따라서 온도 분포도 달라지겠죠. 즉 우리는 지배방정식은 모르지만 이 온도 분포에 영향을 주는 파라미터 이런 것은 알아야 되겠죠. 자, 이런 것은 공학하는 사람들은 이제 눈에 보이죠. 내가 실험을 해야 되는데 이 영향을 뭘 줄까 이런 것은 이것은 이렇게 적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즉 이렇게 되는 거죠. TT에 따라서 온도가 달라질까? 달라지죠. TW에 따라서 온도가 달라질까? 달라지겠죠. K에 따라 달라질까? 이건 확신 없지만 달라질 것 같고 지금 단계에서는 L, H 달라지겠죠. L 1m, 1m, 1m짜리랑 10m, 2m 온도 뭐 달라지겠죠. 이렇게 적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찬가지로 Q.R과 Q.R1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자, Q.R은 그럼 또 요건 정리하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잘 모르겠지만 그냥 이렇다 출발점을 얘기입니다. 그럼 Q.R1은 어떻게 되겠나요? 여기서 열려다니는 Q.R1은 뭐에 여기서 아까 설명하지 않은 것은 요 XY는 좌표겠죠. 공간 좌표고 이걸 갖다 보통 우리는 독립 변수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요 LHK 이런 건 조금 XY와는 성질이 조금 다르죠. 네. XY는 성질이 다르지만 온도 분포에 영향을 주죠. 이런 것을 일반적으로 우리는 파라메타라고 합니다. 파라메타. 구분해서 여기 세미콜론 했습니다. 이렇게 적는 것이 아주 물론 다른 데는 이래 안 적겠지만 이것이 저는 스탠다드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Q.R은 어떻게 되겠는가요? Q.R은 XY 함수는 아니죠. 여기서 이렇게 열전달되는 것은 이것은 그렇지만 이런 파라메타에는 영향을 받겠죠. L, H, K,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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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이렇게 적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적을 수 없으면 출발점은 여기입니다. 출발점은 여기입니다. 이제 우리 공학하는 사람은 되게 이해하리라 믿지만 여기가 출발점입니다. 자, 몇 번 강조한 지금 우리 전혀 모르는 문제입니다. 전혀 모르는 문제인데 온도 지배방식 모른다 이거지. 자, 그럼 요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온도와 열 전달률을 구할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는 실험, 이 지배방식도 모르는데 푸는 수는 없고 실험을 해야죠. 대개는 실험을 합니다. 어떤 새로운 문제가 있을 때는. 자, 그럼 예를 들어 봅시다. 1m, 1.2m, K, T1, T20일 때 온도 분포. 자, 이럴 때는 꼭 알아야 된다. 이게 10억짜리 프로젝트다.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들어가 실험을 해야지. 우리가 크게 놓읍시다. 10억, 100억,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 갖고 실험을 합니다. 이렇게 실험을 하면 요럴 때 온도 분포도 구하고 요럴 때 이쪽 면 물론 하는 김에 이쪽 면 다 열 전달률을 구하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요것만 한다 합시다. Q.R 실험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험을 했는데 자 요럴 때 위치에서 온도 분포 또는 이때 Q.R이 얼마다 나오겠죠. 실험했으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 파라미터를 바뀌었을 때 K가 15로 바뀌었고 TT가 120도로 바뀌었다. 예를 들어 이게 바뀌었고 여기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은 온도 분포 및 우리 목적은 Q.R1이라 합시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갖고 모르죠. 실험 또 해야죠. 즉 경우마다 실험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전에 말한 배극 프로젝트 이거 다양하게 바꿔가면서 완벽한 데이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은 실험을 많이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 실제 이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파라메타를 길이도 바꿔보면서 H도 높이도 바꿔보면서 체질도 바꿔보면서 해야죠. 구리로 했다가 알루미늄으로 했다가 나무로 했다가 여러 가지 데이터를 구축하려면 그 다음에 온도도 여기도 온도도 바꿔가면서 여기 온도도 나머지 온도도 바꿔가면서 이렇게 실험을 10번씩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 세트는 어떻게 되겠나요? 총 실험의 수는 10의 5승인가요? 하나 둘 셋 넷 10의 5승번 실험을 해야겠죠. 무지무지합니다. 무지무지하죠. 그래 실험 데이터를 몇 번 실험해? 10의 5승번 실험을 해야 되겠죠. 데이터를 확보했다 칩시다.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죠. 예, 15승분. 자, 온도가 지배 방식을 모르는 경우 온도는 이렇게 표시되고 Q.R은 이렇게 표시됐다고 할 때, 자, 온도보다도 일단 Q.R1이 H에 따라, 예를 들어가지고 뭐 여러 가지 파라미터가 있을 수 있지만 H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보고 싶다. 높이에 따라서. 그러면은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어떻게? K가 K1이고 T가 T1이고 TW가 TW1일 때 L에 따라서 또 L에 따라서 다르겠죠. 이 길이가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K가 마지막으로 중간에 많은데 10, 10, 10 일 때 또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게 되겠죠. 물론 이 그림은 그냥 대충 그린 겁니다. 실제 그래프와는 다르겠죠. 자, 그럼 이런 그림은 모두 몇 장의 그래프가 필요할 거예요. 자, 1, 1, 1, 1, 2, 1, 1, 3 이런 식으로 10, 10, 10까지 바뀌려면 모두 10의 3승계 천장의 그래프가 필요하겠죠. 이게 아니고요. 여기 천장의 그래프가 필요하겠습니다. 물론 온도 분포는 또 이거 다 해야 되겠죠. 온도 분포는 온도 분포 동원선이든 간에 이거는 어떨 때 T 이퀄 얼마일 때 W가 얼마일 때 L이 얼마일 때 H가 얼마일 때 K가 얼마일 때 이렇게 온도 분포를 이런 조건에서 온도 분포가 이렇다. 다를 때는 또 이런 조건에서 모두 몇 장? 10에 5승장 10만 장의 그 온도 분포를 그림으로 우리가 알고자 하면 이건 말도 안 되죠. 너무 어리석은 거죠. 그래프가 이렇게 실험 데이터를 정리하는데도 온도 분포 한번 보려고 그러면은 경우마다 다 다르니까 10만 장 Q 좀 줄였어. Q.R1을 보고 싶을 때도 최소 1000장 이렇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너무 어리석은 짓입니다. 네, 답이 나와 있네요. 너무 어렵다. 물론 이와 같은 우리 있을 때 유체각에서 배웠죠. 어떻게 해야 돼? 차원 해석을 해서 무차원수로 나타내야죠. 무차원수. 일반적으로는 지배 방정식을 모를 때는 무차원의 차원 해석에서 줄여야 됩니다. 이건 역시 유체각 2 여기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열전달 강의에서는 모두 지배 방정식을 아는 경우입니다. 지배 방식, 열전도 방식 유도했죠. 또 다 뒤에 대류도 지배 방식 구합니다. 열전달에서는 지배 방식 아는 경우만 해석할 것이고 그럴 때는 이와 같은 거에서 차원 해석에서 무차원수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지배 방정식 자체를 무차원화합니다. 다음에 우리가 지배 방식을 아는 경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림 1과 같은 열전도 문제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을 때 지배 방정식은 우리 K가 물론 일정한 경우입니다. K가 일정한 경우는 이렇게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죠. 즉 지배 방정식을 아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계 조건은 나와 있는 x 이퀄 0 이렇게 경계 조건이 주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온도는 뭐의 함수냐? 이것은 지배 방정식을 보고 지배 방정식 보면 당연히 xy 이거는 독립변수 공간 좌표죠. 그리고 여기는 다른 파라미터가 없지만 경계 조건도 온도 분포에 요게 달라지면 온도 분포 달라지죠. 따라서 경계 조건 TW, TT 요것도 함수고 경계 조건 여기 있네 L, H 요것도 파라미터가 있으니까 이와 같이 나타낼 수가 있고 물론 이제는 K는 빠집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해야 되겠죠. 그러면 자 온도는 요거의 함수다는 것은 이제 지배 방식 때문에 K가 빠진다는 것은 알았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열전달의 최종 목표인 Q.R 실제 최종 목표는 지금 경우는
여기에서 열려도 되는 거. 물론 이면 많지만 편의상 하나만 하겠다 그랬고요. 자, Q.R1은 어떻게 될까요? 즉 묻고 싶은 거는 Q.R1은 뭐의 함수인가 라는 거죠. 뭐의 함수일까요? 그대로 알 수 있다면 천재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하나 해봐야 되겠죠. Q.R이 어떻게 되나요? Q.R은 -K 라운드 T 라운드 X가 되겠죠. 그런데 Q.R이란 말은 여기서의 연료수. 그러면은 이것은 X 이꼴 어디서 L일 때죠. 자, 그러면은 살펴볼까요? -K 라운드 T 라운드 X는 X에 대해서 미분하죠. X에 대해서 미분하고 요거에 대해서 미분합니다. 미분하는데 그 다음에 X 이꼴 L을 대입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는 X는 사라지겠죠. 따라서 이거는 -KF 또 다른 함수의 어떤 Y LH TT TW 이렇게 적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Q.R1은 어떻게 표시되겠나요? 이것은 자 Q.R이 여기서의 연료속은 위치만 Y에 따라 다르고 여기 Y의 함수네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한다? 내가 몇 번 얘기했죠. 적분한다. 어떻게 적분? 인테그랄 Q.R을 이 폭을 우리가 요 1이라 행해서 폭이 1일 때입니다. 폭 1이면 Q.R dy 곱하기 1 W가 저쪽 폭이 1일 때죠. 그런데 적분구간 어디? 0에서 H까지죠. 0에서 H까지. 자, 이렇게 하면 이건 어떻게 되겠나요? 요 자리에 요게 들어와야겠죠? 요게 딱 들어와야죠. 그럼 이거는 K는 그대로 상수고 -K. 그리고 나머지 인테그랄 0에서 H까지 이거 F4를 dy 적분하면 어떻게 되나요? y에서 덕분한 다음에 0와 h를 집어넣으니까 이거는 함수는 달라지고 y가 사라지죠. L, H, T, T, TW 이렇게 적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여기 Q다다는 이렇게 될 때 요거는 아까 전에 마처럼 부하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서 독립변수 y가 사라졌죠. 여기서 독립변수 x가 사라졌죠. 왜? x에다가 l 대입했으니까. 여기는 왜? y를 적분한 y 함수인데 어떤 다른 함수인데 거기에다가 h를 대입했으니까 y는 사라지고 이렇게 이 7과 6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또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냐면 Q.R과 Q.R1은 모두 요거는 K 함수가 아니네요. 그럼 요런 게 주어져 있을 때는 K에 비례하네요. 요거는 즉 K가 1일 때랑 K가 2일 때랑 K가 100일 때랑 그대로 2배, 100배 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K를 바꿔가면서 실험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요게 K가 비례 관계니까. 따라서 실험 조건 파라메타가 많이 줄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지배 방정식과 이런 경계 조건에 대해서 지금 못 풉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이런 조건에서 풀어라. 자, 이 미분 방정식이 간단하지만 좀 더 복잡해서 도저히 못 푸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학 문제 풀다 보면은. 자, 못 푼다. 못 풀면 어떻게 하느냐? 실험을 하거나 역시 또 지배 방식 알더라도 실험을 하거나 수치적인 누메리컬 방법으로 구하는 두 가지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해야 되겠죠. 그런데 실험을 하더라도 이와 같은 지배 방식을 알면 실험을 줄일 수 있는 거지. 예를 들어 가지고 자, 온도 분포 이거 실험 몇 번 하면 되는 앞에 실험 한다면 10번 한다면은 40번만 하면 되죠.
40번 해야 되고, 40번 실험해야 되고, Q닷 아웃라인도 마찬가지로 그래프를 나타내려면 몇 개 필요한가요? LH 아까 전에 100장이 필요하겠네요. 왜 100장이 필요한가요? 이렇게 그리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요거는 이제 이건 앞에 거고 요거는 이거 바꿔가면서 할 필요는 없죠. K는 실험을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죠. 요거 그러면은 100장이 필요한 거지. 자, 물론 온도 분포는 만장. 얘는 요것이 얼마일 때 이렇게 다를 때 필요하니까. 자, 실험 횟수나 그래프가 줄어들긴 했어도 그래도 엄청나고 말도 안 됩니다. 이렇게 안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바보 소리 듣습니다. 자, 미분 방정식을 풀 능력이 안 되거나 지배 방정식을 풀 수 없을 정도의 복잡한 문제라면 난감할 것이지만 그래도 다음에 지배 방정식 무차원화하는 해석하는 방법을 알면 큰 도움이 됩니다. 지배 방정식이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지배 방정식을 알지만 풀 능력이 못 풉니다. 그럴 때 단순히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다시 말하자면 미분 방식 이건 내가 못 풀어. 풀 능력이 안 돼.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우리는 지배 방정 그렇지 않더라도 풀 능력이 되더라도 사실은 지배 방식을 무차원에 해야 됩니다. 역시 다시 설명하지만 지배 방정식을 무차원은 하는 이 부분은 유체과 2, 유체과 1, 5회 7절과 5회 8절에 자세히 되어 있는데 근데 이것을 알려면 4장 결국은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반드시 알아둬야 될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학에 관련된 일을 한다면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럼 무차원화는 어떻게 하느냐? 먼저 독립변수 x와 y를 먼저 무차원화해야 됩니다. 독립변수 x와 y를 요거 빠졌네요. 독립변수 x와 y를 무차원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준이 되는 기준 길이 LT로 무차원합니다. 예를 들어 기준 길이가 있다면 x를 LT로 나누는 거. LR reference length 기준 길이입니다. y를 LR. 그런데 여기는 이 문제에서 나타나는 특성 길이가 두 개가 있죠. x equal L과 x equal H 여기도 있죠. 즉 L 또는 H를 기준 길이로 사용하면 됩니다. 어느 걸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서는 편의상 L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준 길이 L을 사용한다면 X 스타는 L분의 X가 됩니다. 내가 유체각 할 때는 이거 무차원수로 X 스타로 했습니다. X 스타는 L분의 X, V 스타 속도 스타는 V분의 V, V분의 U 스타면은 U 이렇게 유체각에서 이렇게 스타로 사용한 이유는 뒤에 요거는 보통 임계 초음속에서 임계 속도 이래가 거기서 임계 면적 임계 뭐 이렇게 해서 임계 압력 이래가 요거를 많이 씁니다. 요거 이름은 대부분 그냥 요걸 스타라 부르는데 정확한 이름은 에스테리스크입니다. 에스테리스크. 실제로는 X 에스테리스크 요게 스타입니다. 요게 스타고 요거는 스타가 아닙니다. 요거는 방금 말했지만 이거 이름이 다 있습니다. 이거는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기호가 있듯이 요거는 뭐야? 에스테리스크 이런데 편의상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스타라 부르죠. 그냥 뭐 미국에서도 스타라 부르기도 합니다. 자, 앞으로 강의에서는 X 스타라 부르겠습니다. 발음하기도 어렵고 자, X 스타는 L분의 X, Y 스타는 L분의 Y. 그런데 요거는 어떤 수라? X를 길이 차원 나눴으니까 무차원 변수죠. 무차원 내 독립 변수 공간좌표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연력학에서는 온도 그 자체가 중요하지만 열전달에서는 온도 크기보다는 온도 차가 중요합니다. 연력학에서 PV, 고로, NRT라든지 절대 온도를 주로 쓰고, 자, 어쨌든 연력학에서는 무차원, 지배 방식 무차원 할 경우에는 어떤 온도를 쓰면 됩니다. 그런데 열전달에서는 지금처럼 온도가 주어진 경우에는
온도 차를 주로 사용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열전달에서는 열전달률 Q-이 어떻게 되는가를 알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거 예를 들어 여기가 101도고 여기가 110도고 여기가 100도시다. 이런 상황이나 여기가 20도고 여기가 10도씨 20도고 10도씨 상황이나 열전달률 Q-은 같습니다. 그리고 온도 분포도 여기가 110도에서 100도는 10도치 차이 나는 온도 분포 이렇게 여기도 20도, 10도 차이 나는 온도 분포 똑같습니다. 즉 온도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열전달에서는 온도 차이가 중요합니다. 온도 자체도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가 100도고 여기가 0도, 0도, 0도 이런 경우는 100에서 온도 똑같 이 경우나 여기가 10도고 여기가 0도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다만 스케일이 차이가 날 뿐이죠. 10배 90도, 80도, 70도, 9도, 8도 이런 식입니다. 즉 그리고 열전달량도 10배, 딱 10배 차이가 그대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열전달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온도는 TR분의 똑같습니다. TR분의 T-는 TR분의 T로 하는데 이 TR을 열전달에서는 온도 차로 합니다. 델타 T. 주어진 문제에서 TW와 T 기준이 될 만한 온도가 두 개 있을 때 그 두 개의 온도 차를 기준 온도로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용해서 무차원 하는데 무차원 하는 온도도 자체도 T는 이 TR분의 이것도 T가 아니라 이것도 T 빼기 TW 이런 식으로 온도 차 예를 들면은 오른쪽 문제 보면은 이런 경우죠. 자 예를 들면 이거죠. 이게 100도고 이것이 20도다. 그럼 80도 차가 나고 예를 들어 이게 80도시면 이 80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80에서 20 온도 차이 즉 T 빼기 이 TW 여기도 T 빼기 전체 온도 차가 80도 중에 이거 100이고 20이면 여기가 80이라는 거 70이라 합시다. 여기 온도가 80 차이가 나고 요거는 50. 즉 이 온도 차가 중요합니다. 즉 T를 무차원할 때 T를 그대로 무차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T-를 T-TW를 TT 빼기 TW 즉 T-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온도 차로 여기도 온도 차면 여기도 온도 차 즉 T-TW분의 델타 T 이렇게 정의를 무차원 온도가 정의가 됩니다. 자 이제 변수를 여기 보면은 XY를 T 이런데 T가 XY 좌표로 되어 있는 것을 변수를 치환합니다. 뭐를 X를 X스타로 Y를 Y스타로 T를 T스타로 변수를 치환하면 이 미분 방정식도 T스타와 X스타, Y스타로 바꾸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변수 여러분들이 공학 수학에서 배웠을 변수 치환을 보면은 이것을 하려면 먼저 라운드 T, 라운드 X를 치환해야 되겠죠. 두 개를 한꺼번에 하려면 복잡하니까 하나하나 치환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죠. 이거는 라운드 T, 라운드 X 스타로 바꾸려면 라운드 X 스타, 라운드 X 이렇게 바꾸겠죠. 자, 그런데 이거 라운드 X 스타, 라운드 X는 뭔가요? 여기서 L분의 1이네요. 이것은 L분의 1 이렇게 되겠죠. 또 한 번 더 하면 이렇게 어떻게 될 텐데 이렇게 안 합니다. 더 간편한 방법은 바로 대입을 하면 됩니다. 뭐를 이 식에서 요 X 라운드 T 라운드 X를 제곱일수도 마찬가지 라운드 제곱 요 X 자리에 대입을 합니다. 뭐를 X 자리에 LX 스타를 즉 이거는 이렇게 되겠죠. 라운드 제곱 T 라운드 X 여기 LX 스타의 제곱이 됩니다. 그럼 요거 L은 빠져나가겠죠. 이거는 L 제곱분의 1 라운드 제곱 T 라운드 X 스타 제곱 이렇게 되겠죠. Y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Y 자리에도 뭐를 L Y 스타로 대입을 하면 의 제곱이니까 L 제곱분의 1이 바깥으로 빠져나가겠죠. 여기 L 플러스 라운드 제곱 T L 제곱분의 1 라운드 Y 스타의 제곱인데 L 제곱 L 제곱 지우 없어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T도 대입을 합니다. 뭐를 T는 어떻게 T 스타 델타 T 플러스 TW인데 요 놈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 놈은 요 미분하면 상수는 없어지니까
즉, 요 t 자리에 뭐를 대입을 해? 델타 t, t 스타를 대입하면 되는데 델타 t는 상수니까 바깥으로 빠져나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델타 t, t 스타로 하면 델타 t가 빠져나오는데 여기 델타 t, 여기 델타 t 지워지죠. 따라서 원래 모양과 똑같이 됩니다. 원래 모양과 똑같이 되는 이유는 이런 변환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빨리 가서 어렵겠지만 다시 이걸 볼까요? 이거 바꾸는 거 이렇게 한다 그랬죠? t 자리에 뭐를? t 자리에 델타, 여기서 델타 t, t 스타. 상수는 필요 없다 그랬죠? 델타 t, 미분하면 없어지니까 델타 t, t 스타. 여기 t에도 델타 t, t 스타. 요 x 자리에 x, lx 스타 제곱. 요 y에 y 제곱이 ly 스타의 제곱입니다. 그러면 여기 LL 지워지고 여기 델타 T 지워지고 이런 방정식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지배 방정식이 이걸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를 해? 이걸 합니다. 이걸 하면은 함수가 T 스타가 X 스타와 Y 스타에 대해서 표시가 되었죠. 그러면 이것의 경계 조건도 X 스타와 T 스타에 대해 주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하나 볼까요? 요건 어떻게 바뀌나요? x가 제로일 때는 여기서 x스타는 뭔가요? x스타는 역시 제로네요. 제로일 때 t가 tw면 t스타는 어떻게 되나요? t가 tw면 t스타는 제로네요. 이렇게 바뀌겠죠. 이해가 됩니까? 요거는 x 이퀄 l이니까 x 이퀄 l이면은 x스타는 얼마일 때입니까? x스타는 1분의 x니까 x 이퀄 l이면 1일 때 T스타는 0. 요거는 또 쉽죠. Y스타가 제로일 때는 어떻게 돼? T스타는 0. 요거는 Y = H일 때는 Y스타는 얼마입니까? Y스타는 L분의 H일 때. 자, L분의 H가 자주 나옵니다. 이제 그럼 이것을 베타로 뒀습니다. 베타일 때 T는 T스타는 뭐가 되나요? 그때 T가 TT니까 여기 대입을 하면 TW 빼기 TW 하면은 T 빼기 TW 하면 1이 되겠네요. 즉, 경계 조건이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지배 방정식은 이겁니다. 깨끗하게 정리해 놨습니다. 이런 지배 방정식은 이렇게 바뀌고, 이런 경계 조건은 이제 T스타와 X스타로 나타내면 이렇게 바뀌네요. 이렇게 나타낼 줄 알아야 됩니다. 이해를 못하면 앞으로 돌아가서 다시 보고 이것을 좌표 변환을 하면 무차원으로 나타내면 무차원 지배 방정식과 무차원 경계 조건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은 지배 방정식과 이와 같은 경계 조건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겠죠. T 스타, X 스타, Y 스타를 푸는 겁니다. 자, 어디서 제로에서 X 스타가 어디까지? 제로에서부터 1까지. X 이퀄 1이면 1이죠. X 스타. 좌표가 X 스타, Y 스타입니다. Y 스타는 베타일 때 5죠. 그때 경계 조건은 0, 0, 0, 여기는 1, 0, 0, 0, 1. 자, 이렇게 지배 방정식을 무차원화 했다면 원래 차원이 있는 지배 방정식 다 잊어버리고 바로 이거는 그냥 수학 문제죠. 수학 문제. 공학 수학 문제죠. 이 T스타가 그냥 F고 F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걸 뭐 XY라 생각해도 되죠. XY. Y. 그런 수학 문제입니다. 근데 요 T스타로 무차원으로 표시되어 있을 뿐이죠. 자, 그러면 이제 매직이 일어납니다. 매직. 마술이 일어납니다. 뭐를? 자,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T스타는 뭐의 함수가 될까요? 적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어떤 함수 할까요? T스타는 당연히 X스타와 좌표가 X스타, Y스타니까 당연히 T스타는 함수 F식, 뭐 다른 구분하기 위해 번호 붙인다. 실제로 F죠. 함수 뭐의 함수? X스타와 Y스타의 함수죠. 그런데 파라메타가 있죠. 뭐 지배 방정식에서는 없고
여기서도 없고 여기서도 없고 여기서도 없고 여기서도 하나 나오죠. 뭐가 나옵니까? 베타에 따라서 T스타가 달라지겠죠. 베타가 1일 때 2일 때 달라집니다. 즉 파라메타는 베타. 자,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지배방정식과 경계조건으로부터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또 어떻게 나타내? Q.R과 Q.R1은 또 어떻게 나타낼 수? 자, 이거는 조금 잘 봐야 됩니다. 나타낼 수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설명하는 대로 Q.R은 정의가 어떻게 되나요? Q.R은 마이너스 K 라운드 T 라운드 X X 이꼴 차원이 있는 걸로 이렇게 되겠죠. 이래 됩니까? 여기서의 Q.R이 뭐냐면 여기서의 연료속이죠. Q.R 오른쪽 면에서 X 자 이런데 이거는 차원이 있는 거니까 이것도 역시 우리가 온도 분포가 무차원으로 줬으니까 이것도 무차원으로 나타내야죠. 아까 쉽게 한다 그랬죠. 요거는 뭐로 바꾸면 된다고? 델타 T, T 스타로 바꾸면 된다 그랬고 요 X는 뭐로 바꾸면 된다 그랬어요? LX 스타로 바꾸면 되겠죠. 즉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마이너스 K 라운드 델타 T, T 스타 T 자꾸 내가 유체각선은 스타로 해가지고요. 스타로 하면 나는 이게 스타고 이게 에스테리스크라서 습관이 자꾸 그러게 돼서 그렇게 적습니다. 미안합니다. 라운드 X 자리에는 뭐로? LX 스타 에스테리스크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이거는 X 이꼴 여기 L로 나타내면 안 되겠죠. 왜? 이게 전부 T 스타와 X 스타니까 여기 뭐로 나타내야 돼? 요 경계 보이죠? X 스타 이꼴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Q.R은 어떻게 되나요? Q.R은 마이너스 K L분의 델타 T L분의 델타 T 라운드 T 스타 라운드 X 스타 X 스타 이꼴 1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Q.R은 이렇게 구했다면 Q.R1은 어떻게 구할까요? Q.R 보면은 Q.R은 여기 보면 Y스타의 함수죠. 여기 따라서 바뀌죠. 그러면은 Q.R1은 어떻게 된다? 적분한다 그랬죠. 어떻게? Q.R을 dy 곱하기 폭은 1이라 한다 그랬죠. 이쪽 폭은 1. 1은 뭐 있으나 마나. 자, 근데 이 Q.R에 여기 다 들어와야 되겠죠. 여기 다 들어오면 적분 구간은 0에서 물론 h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L분의 K 델타 T 인테그랄 0에서 h까지 F7 Y 스타 베타인데 dy인데 Y 스타로 표시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Y 스타로 나타내야죠. 어떻게? L Y 스타로 나타내면 되겠죠. 그런데 L은 상수니까 바깥으로 빠지면 이거 지워집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식은 여기는 dy 스타가 됐으니까 적분 구간도 이제 0에서 h가 아니죠. 0에서 뭔가요? 0에서 베타까지가 되겠죠. 베타. 그러면 이 적분한 함수는 이 새로운 함수 f8 자 y스타를 y 적분해가 거기다가 베타를 대입했으니까 y스타가 없어지고 이거는 베타 이렇게 되겠죠. 즉 k 델타 t Q.R1은 이렇게 나타나지겠죠. Q.R1은 이렇게 나타나지네요. 자, 그런데 요 K 델타 T를 요로 넘기면 K 델타 T. 근데 요 마이너스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F8 안에 들어가면은 그냥 F8 이렇게 나타내. 마이너스는 큰 의미가 여기 마이너스 없어야 돼.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나타내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 베타 무차원수죠. 무차원 변수죠. L분의 H. 숫자입니다. 그럼 그걸 적분하는 함수도 이것도 뭔가요? 무차원이겠죠. 그러면 이게 무차원이죠. 이게.
그러면 이제 무차원 열전달률 Q.R1 스타를 이거를 무차원수를 Q.R1의 무차원수 스타로 정의하는 겁니다. 무차원수죠. 즉 최종 결과는 이거죠. Q.R1은 물론 요거는 오로지 베타만의 함수입니다. 베타만의 함수. 그럼 그래프가 몇 장 필요한가요? 한 장만 필요하죠. 자, 이거를 그래프로 나타내려면 베타에 따라서 요거를 해서 그래프로 나타내면은 요게 물론 K 델타 T분의 Q.R1이 될 것이고 이쪽에 베타인데 이 베타는 결국 L분의 H 그래프로 나타내면은 실제 그래프는 어딘지 모르지만 그래프는 몇 개가 필요해요? 한 장. 그러면 다 나타내는 겁니다. 베타에 따라서 Q.R1 스타가 그래프를 읽으면 거기서 이 값이 예를 들어 10이라면 여기다가 요걸 곱하면 되겠죠. K 델타 T 곱하기 10하면 Q.R1이 되는 거죠. 모든 이제는 어떤 경우든지 다 그래프 한 장으로 딸랑 나타낼 수가 있겠죠. 얼마나 놀라운 결과입니까? 자, 지금 지배방정식을 풀었습니까? 우리 이걸 풀 능력이 안 된다 그랬죠. 안 되지만 안 되면 어떻게 한다? 실험을 해야 되죠. 자, 실험을 해야 되는데 실험을 해서 데이터 정리를 딸랑 요거 하나만 하면 된다 이거지. 아까 앞에서는 몇 장이 필요했습니까? 100장이 필요했나요? 요 Q.R1을 나타낼 때 지배방정식 못 풀었을 때 지배방정식을 모르는 경우는 무지 만장, 10만장 무지 많이 필요했을 거예요. 지금은 Q.R1 스타워를 베타만의 함수만 딸랑 나타내면 됩니다. 얼마나 이 지배방정식을 무차원에 해서 나타낸 해석을 하면은 중요한가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열전달 체계도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은 지배방정식을 무차원 하는 것까지는 설명하는데 그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을 1987년 미국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공학에서 유명한 학교입니다. 기공학도 당연히 유명하고요. UIUC라고 줄이기도 하고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이라고 샴페인이 아니고 샴페인 이렇게 발음하는 대학에 박사과정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그때 이런 열전달 제가 박사과정으로 입학했지만 수업은 석사과정 학생들이 듣는 수업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미디에이트 코스라 그래가지고 그런 석사과정이지만 학부 학생들도 들을 수 있는 그런 강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체역학 2에서 이런 것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유체역학 2는 사실은 제가 책을 집필할 때의 심정은 인터미디에이트 중급 과정입니다. 거의 대학원 과정에 준비하는 학생을 그 부분에서 상세히 설명했습니다만 유체역학 2다 보니까 듣지 않는 학생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전달에서도 이것을 꼭 이야기해 주고 싶었습니다. 제가 아까 87년 같지만 저는 서울에 있는 그때 유명한 지금도 유명한 S대학에 석사를 마치고 갔습니다만 이렇게 차원 해석의 중요성이라든지 물론 차원 해석 자체는 하지만 지배방식 차원에서 지금처럼 Q도 이렇게 무차원화해서 나타내고 그 중요성을 모르고 미국에 유학을 가서 강의를 들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냐. 근데 아직도 이렇게까지 강의하는 사람은 잘 없고 책도 이렇게까지 잘 안 씁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지배방정식 자체를 무차원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기로부터 유도되는 열전달률이라든지 유체역학에서 보면은 타우라든지 그런 것도 유체역학 유량이라든지 이런 것도 무차원해서 제가 설명한 부분이 있으니까 좀 더 자세히 보고 싶으면 유체역학 2 4장 부분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QR1 스타는 K 델타 T분의 Q.R1 F 이게 F
번호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베타만의 함수다. 이렇다는 얘기는 Q.R1은 K 델타 T F 베타입니다. 자, 이 말은 어떤 베타 모양이 L분의 H가 주어지면, 요는 모양이 주어지면 K, 이렇게 전달되는 Q.R1은 K에 그대로 비례합니다. 평판도 똑같죠. K가 10이냐, 100이냐, 10배. 델타 T. 자, 온도차가 중요할 때, 온도차가 100도 정도면 이 경우나 200도, 100도인 경우나 델타 T가 같으면 똑같고, 또 델타 T가 2배가 되면, 온도차가 2배가 되면 그대로 2배. 이런 사실도 우리가 차원 해석한 결과로부터 확실하게 알 수가 있죠. 막연하게 그럴 것 같았지만 최종적으로 유도한 결과를 지배방정식으로 무청한 식으로 유도된 Q.R1 스타로부터 Q.R1이라는 것은 K 델타 T에 비례하고 얘는 비례하고 베타는 이걸 물론 함수 관계를 알아야 1분의 H죠. 이걸 알아야 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 이것은 모두 다 차원, 무차원, 지배방식을 무차원에서 얻을 수 있는 결과죠. 하기 전에는 모르게 되겠습니다. 물론 이 F 베타라는 것은 실험을 하든지 또는 이론적으로 우리가 이거 미분 방식 풀면 이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1년달 사회사절 2차원 정상 열전도 지배방정식의 무차원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연구나 연구 개발, 회사, 대학원 오면 당연하고 연구나 개발할 때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생각 방식을 아마 바꿔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